12번째 노트입니다. 12번째 노트에서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 사용하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브젝트 클래스는 4개의 퍼블릭 메소드를 갖고 있고 하나의 프로텍티드 메소드 갖고 있는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자바 클래스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항상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있는 4개의 퍼블릭 메소드와 이 프로텍트 메소드를 이제 필요하면 내 클래스의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내 클래스에 맞게. 그 내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접근 제어. 자바는 총 4가지 접근 제어 수준이 있어요.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C++ 혹시 학습하셨던 분들은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렇게 3가지만 있었는데 이제 자바에는 Default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그냥 까먹고 원래 자바는 이제 클래스의 멤버들을 이게 메소드이든 멤버 변수이든 다 개별적으로 접근 제어를 수준을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수식해 줘야 되는데 모르고 까먹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까먹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퍼블릭 프라이빗은 되게 쉬워요. 개념이. 퍼블릭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누구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고 C++에 학습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텍티드는 C++에 있던 거와 조금 달라요. C++에서는 프로텍티드는 이제 외부한테는 프라이빗 개념, 자식한테는 퍼블릭 개념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그건 똑같아요. 상속에서 쓰이는 건데 똑같이 상속에서도 이제 자바에서는 이 프로텍티드 쓰면 자식한테는 퍼블릭 개념이 되겠고 외부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예요. 외부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 아니라 디폴트 개념으로 돼요. 디폴트 개념. 그래서 이 디폴트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 같은 패키지의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클래스한테는 오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이제 일반적인 외부한테는 프라이빗이지만 같은 패키지에 수속된 다른 클래스에게는 퍼블릭 개념이 돼요. 그래서 패키지라는 개념이 자바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게 디폴트이고 프로텍티드도 그 디폴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존 C++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수식해 가지고 그 요소들의 접근 제어를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데 독립적인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넘, 레코드들은 2가지만 쓸 수가 있어요. 퍼블릭 아니면 디폴트. 수식하거나 수식하지 않거나. 요거는 또 조금 그 4가지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와 좀 달라요. 얘는 패키지에서 외부로 임포트 할 때 임포트 할 수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내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그 클래스는 뭐가 돼야 돼요? 퍼블릭 클래스가 돼야 돼요. 아니면 퍼블릭 인터페이스 아니면 퍼블릭 열거형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퍼블릭 레코드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클래스들을 우리가 수식할 수 있는 건 private 아니면 public 아니면 없는데 이제 없으면 이 클래스는 그 패키지 안에서만 사용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 메소드 또 내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요
이런 것들은 클래스 안에 정의되는 요소들은 네 가지 수식어들을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일 수가 있고, 하지만 메소드 내부 클래스는 그런 그 메소드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접근 제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이면 밖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속을 하면 상속을 해도 안 돼요. 그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 내부 분배는 네 가지 접근 제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언제 뭘 하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애들은 프라이빗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퍼블릭으로 해도 되는 것들, 또 외부에서 상호작용해야 되는 메소드들, 이런 메소드들은 퍼블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접근 제어를 내부 멤버들, 클래스의 내부 멤버들을 수식할 때는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을 쓴다라는 거고요. 간혹 상속하다 보면 이제 자식 클래스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편하게 코딩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대신에 프로텍티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디폴트를 쓰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디폴트로 어떤 멤버의 접근 권한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와 매우 밀접한 클래스예요. 근데 밖에서는 필요가 없어. 우리가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의 패키지를. 근데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퍼블릭이야. 그럼 밖에서는 이 A를 쓰겠죠. 근데 여기에 B라는 클래스가 있어. 얘는 디폴트야. 근데 얘는 A에서만 쓰는 거예요. A에서만.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 각종 게터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게터들은 밖에서는 필요 없고 얘한테만 필요한 거야. 그럼 퍼블릭으로 게터를 만들어주면 외부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얘를 여기 어떤 멤버를 디폴트로 만들어버려요. 메소드를. 뭐 아니면 멤버도 괜찮지요. 디폴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이 밖에서 A를 임포트 하더라도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얘는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마치 C++에서는 얘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프렌드 클래스로 만들어 버려요. 프렌드 클래스. 그러면 얘는 얘 프라이빗 메소드 호출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형태로 쓰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디폴트 메소드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경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디폴트로 수식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내부 멤버는 네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클래스 내부 멤버 중에 내가 수식을 안 했어. 그러면 그거의 접근권은 뭐가 돼요? 이제 디폴트가 돼요. 디폴트. 근데 인터페이스는 내부 멤버가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빗밖에 안 돼. 프로텍티드를 쓸 수가 없고 디폴트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생략하면 그 메소드는 뭐가 돼요? 퍼블릭이 돼요. 이게 또 달라요. 이제 클래스에서 생략하면은 얘의 접근권은 뭐가 돼요? 디폴트. 인터페이스 생략하면은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어떤 메소드를 선언할 때 퍼블릭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디폴트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걔도 퍼블릭 디폴트예요. 디폴트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기본 메소드 좀 헷갈리죠. 근데 접근 권한이 아닌 거예요. 디폴트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 얘는 이제 퍼블릭인 거고 이넘의 상수는 우리가 뭐 이넘, 다이렉션, 노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접근 제어를 별통 수식을 안 해요. 할 수도 있나? 못 할 거예요. 아마 못 하는데 얘는
상수들은 기본이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이고 생성자는 반드시 내가 추가적으로 만들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돼요. 열거형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레코드의 멤버 변수는 레코드는 이렇게 쓰면서 이제 함수 형태로 멤버 변수를 나열하잖아요. 그럼 요 멤버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되고요. 자동 생성자는 퍼블릭. 요거 틀렸다. 퍼블릭이 아니라 원래 레코드의 접근 권한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져요. 퍼블릭 맞나?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거죠.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A라는 클래스 만들고 A 안에 뭐 C라는 내부 클래스 만들었어요. 그럼 이 C라는 내부 클래스는 어디서만 보통 쓰는 거야? A에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A는 접근 권한이 이게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밖으로 뭔가 밖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통해서 뭔가 뭐 사용되는 그런 애들이 아니면은 이제 다른 접근 권한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프라이빗이더라도 외부 클래스에서는 내부 클래스의 멤버를 아무런 문제 없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 제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그럼 언제 쓰냐? 자식 클래스를 간결하게 정의해서 많이 쓰고요. 외부에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식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외부에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식이 반드시 재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프로텍트를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그리고 자식이 그대로 사용은 안 되고 재정해야 되는 메소드들도 이제 이렇게 프로텍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보면 이제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네 가지 메소드는 퍼블릭이고 클론은 프로텍트입니다. 왜 클론을 프로텍트드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자바에서 프로텍트드의 용도를 또 다른 용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요 이유 1은 이제 C++에도 저런 이유 때문에 썼는데 이제 C++에서 썼던 이유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C++와 의미가 다르므로 이제 C++랑 자바를 잘 아시는 분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바에서 프로텍트 쓸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외부의 무조건적인 프라이빗은 아니고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게는 여전히 프로텍트가 되더라도 퍼블릭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접근 제어를 이해해 보면 이 예시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근데 얘 N1, N2, N3, N4가 이제 멤버 변수가 아니라 메소드인 경우에도 차이는 별로 없어요. 차이는 똑같죠. 여기서 호출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제 메소드로 설명드리고 있지 않고 이제 멤버 변수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개의 클래스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A라는 클래스를 중심에 놓고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A라는 클래스는 이제 퍼블릭 클래스이고요. 4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데 자바에서 허용하는 그 4종류를 다 하나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N1은 private, N2는 protected, N3는 public, N4는 이제 디폴트인 경우예요. 그러면 얘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보면 크게 4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얘랑 얘의 자식 클래스 있는데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 그리고 얘하고는 어떤 상속관계에 있지 않지만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와 E가 있는데 D는 A를 상속하고 있지만 이제 외부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가 되겠고 얘는 얘를 상속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사용을 하는 애예요. 하지만 이제 외부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다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B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얘가 요 4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클래스 B는 얘를 상속하고 있어요. 그럼 클래스 B는 저 4개 멤버 변수를 다 어떻게 물려받죠.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부모가 지정해 놓은 접근 제거에 따라서 내가 직접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소드를 만들 때 이 4개를 갖고 프로그래밍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N1은 당연히 안 돼요. 바로 직접 접근을 못 해요. 프라이빗이면 어떻게? 누가 아무것도 안 돼. 상속해도 안 되고 같은 패키지에서 안 돼요. 그 다음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는 당연히 자식이면 퍼블릭 개념이니까 패키지와 상관없이 N2는 이제 B에서 직접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N3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N3는 퍼블릭이니까 상속하든 안 하든 뭔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4. N4는 디폴트예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프라이빗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B는 상속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같은 패키지에 있죠. 그럼 M4는 B 입장에서는 어떤 애예요? 퍼블릭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4 갖고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4개를 다 물려받지만 N1 빼고는 다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를 살펴봅시다. D는 상속한다는 측면에서는 B랑 비슷한데 D는 B와 달리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당연히 얘가 퍼블릭이 아니면 상속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가 퍼블릭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D, B, C는 퍼블릭이 아니면 D는 B나 C를 임포트해서 쓸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D도 B와 똑같이 상속했기 때문에 저 4개의 멤버 변수를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D의 객체를 만들면 4개가 공간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갖고 자기의 멤버들이니까 물려받은 멤버들이니까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얘에 비해서는 이제 N4가 안 되는 거죠. N1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프라이빗이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N1은. 그 다음에 N2는 프로텍티드니까 자식한테는 같은 패키지에 있건 아니건 퍼블릭 개념입니다. 그래서 N2는 직접 접근해 쓸 수 있고 N3는 당연히 또 퍼블릭이니까 쓸 수 있어요. 근데 N4는 물려받았지만 밖에 있는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프라이빗 개념이니까 접근이 안 돼요. 직접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접근이 안 되면은 어떻게 프로그램해요? 보통 이제 게터들이 있을 거예요. 게터 세터들이 있을 테니까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게터 세터를 통해서 내 거지만 내가 물려받은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부모가 허락한 범위 그 방법대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 보고 E를 살펴보겠습니다. C는 다른 얘랑 상속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A와 상호작용하려면 뭔가 사용관계가 되겠죠. 인자로 받거나 포함관계로 유지하거나 뭐 자기 메소드에서 생성하거나 이렇게 되면 A 타입의 객체를 이제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인자로 받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인자로 받으면 이 A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으면 이제 점 이용해서 완전 이름을 통해서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N1은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요 인자의 N1은 C에서도 접근이 안 돼요. 안 돼요. N3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N4는 어떤 애예요? 디폴트예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프라이빗 개념이니까 C한테는 N4는 A의 퍼블릭 멤버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N4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게 바로 요 N2가 되겠죠.
C++는 저게 안 되는 거잖아요. C++에서는 오직 프로텍트되면 모든 애들한테 자식 빼고는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자바에서는 N2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여전히 퍼블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N2도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어요. 요 파트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자바랑 C++에서 프로텍트라는 접근 제어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E를 이제 살펴봅시다. E도 A와는 상속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포함 관계 인자로 받거나 내부에서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제 내부에서 생성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A 객체를. 그러면 얘는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퍼블릭밖에 없어요. N1은 프라이빗이니까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N2는 뭐예요? 프로텍티드예요. 프로텍티드는 다른 패키지에는 뭐?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프라이빗이고. 디폴트도 패키지가 다르면 프라이빗 개념입니다. 그래서 E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이 접근 제어를 이해할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B나 D는 얘네들을 물려받았잖아요. 물려받아서 얘 입장에서 N1은 프라이빗이지만 N2, N3, N4는 얘한테는 N2, N3는 퍼블릭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한테는. 그러면 얘를 쓰는 다른 애한테는 또 걔가 여전히 퍼블릭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려받은 애들을 다른 애들이 접근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원래 최초의 접근 제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려 내려와서 얘가 어떻게 느끼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가 물려받은 애들, 얘네들을 접근할 때는 최초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 접근 제어가 그거가 기준이 돼서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G에서 이 D를 썼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public, protected, 뭐 디폴트 있는 애들은 다 얘한테는 퍼블릭 개념이죠. 하지만 저 네 개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저 네 개는 원래 물려받고 있지만 부모가 지정해 놓은 대로 지정한 대로 생각해서 접근 제어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D를 만들었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건 퍼블릭밖에는 없습니다. 프라이빗 당연히 안 될 테고요. N2, M4는 N2와 M4는 얘도 안 되는데 N2는 마치 얘는 되니까 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는 이렇게 흘러와서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지정된 그걸 기준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최초에 지정된 걸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 할 수가 있는데 재정의 할 때는 이제 접근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더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퍼블릭이면 퍼블릭으로만 재정의할 수 있고 프로텍트이면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 디폴트이면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이면 재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접근 제어는 네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건 프라이빗. 그 다음은 뭐예요? 디폴트. 그 다음이 프로텍티드예요. 그리고 퍼블릭. 요걸 생각해도 왜 이 프로텍티드가 여기서 허용됐는지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접근 제어는 프라이빗이 가장 강력한 거고 그 다음이 디폴트고 그 다음이 프로텍티드인데 만약에 프로텍티드를 얘한테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디폴트와 프로텍티드의 어떤 순위가 뒤바뀌어요. 얘가 더 강력한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에서는 프라이빗, 디폴트, 프로텍티드, 퍼블릭 요 순서로 접근 권한의 강화를 이렇게
강한 것부터 약한 거 순으로 나열하면은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으로 갔기 때문에 이 protected의 의미가 C++에서와 조금 달라진다. 같은 패키지는 애들한테 오픈되는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된 이유가 요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C++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아요. 재정의 할 때 뭐 권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해요. 근데 자바는 그 생각해 봤더니 객체 지향 측면에서는 접근 제어를 더 제한적으로 바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못하게 했고 이렇게 하시면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약화만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왜 그게 필요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상속할 때 대부분의 상속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속을 합니다. 다양성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상속한다는 것은 공통 리모컨으로 다양한 객체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펫 리모컨으로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상속 관계에서는 어떤 자식 객체를 그 객체의 리모컨이 아니라 상위 타입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위 타입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때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데도 눌러도 문제가 안 일어나야 돼. 그 측면에서 이 문법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리모컨으로 뭘 눌렀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문법적으로 그걸 허용할 거예요. 근데 눌렀는데 좀 이상해. 그러면 문법적으로 그거를 오류로 처리를 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 자식들을 처리하는데 A 리모컨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B인지 C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B는 원래는 프로텍티드인데 퍼블릭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요거로 A를 리모컨으로 후를 누르면 실행이 될까? 프로텍티드야. 물론 같은 패키지는 실행이 될 텐데 같은 패키지가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누르면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돼.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행이 돼야 되지만 실행이 안 돼. 그거는 불편하지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접근 제어 측면에서. 그런데 거꾸로 퍼블릭인데 프로텍티드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A 리모컨으로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데 A 누르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는 뭘로 바꿨어요? 저거를 더 프로텍티드나 뭔가 디폴트로 바꿔버리면 접근 권한이 강화된 거예요. 그럼 원래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게 실행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도 뭔가 안 맞지만 이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실행이 안 되는 것뿐이지. 얘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실행을 못하는 건데 이거는 더 큰 문제죠. 실행하면 안 되는데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X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텍티드에서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리모컨을 바꿔야 되겠죠. 타입 변환을 해서 풀을 내가 A를 쓰고 있는데 이 내가 가리킨 애가 후가 되는 애야. 그런데 이제 부모 리모컨은 안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그 순간에 리모컨을 바꿔서 타입 변환해서 호출하고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호출하려면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재정의할 때 이제 그 체크드 예외 같은 경우도 이거를 못하게 막아놨죠. C++에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자바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XY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X만 발생해. 그럼 부모 리모컨 쓰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죠. 알고 있는 거예요. X나 Y가 발생하는데 X만 발생해.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A를 쓰고 있는데 얘를 쓰고 있는 사람은 X만
발생할 것 같은데 기대하는데 갑자기 생각도 않은 y가 발생해.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x인데 x를 기대하는데 또 y가 발생해.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문법들을 이해할 때 항상 상속에서는 이제 부모 리모컨으로 아래 애들, 그 자식 객체들이나 그 후손 객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뭔가 모순적이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자바는 거의 문법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우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면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건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자바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그, 그 타입 변환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제어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이제 자바의 이제 기존 C++와 비교했을 때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 제가 느끼는 건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C++에는 이제 그게 없죠. 물론 인터페이스는 나름대로 클래스들을 인터페이스처럼 정의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 특히 오브젝트라는 게 있다는 게 괜찮은 어떤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C++가 개발될 당시에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론하고 자바가 만들어진 시점하고는 또 그만큼 갭이 있어요.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객체지향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다른 클래스를 명백하게 상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상속 계층도를 그렸을 때 항상 그 트리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고 그러면 이 오브젝트 리모컨으로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객체 타입을 포괄할 수 있는 타입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제 범용 프로그램 할 때 각 타입 인자마다 코드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코드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원래는 원시 타입은 유지할 수 없었는데 원시 타입도 자동으로 객체 타입으로 변환해서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객체가 필요한 기본 기능을 통일된 이름을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그 퍼블릭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음대로 제정이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퍼블릭이 아니라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애들을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도 유지할 수 있고 객체도 유지할 수도 있고 원시 타입은 이제 그 객체로 변환돼서 유지할 수가 있고 열거형 상수도 유지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4개의 퍼블릭 메소드는 toString equals hashcode get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 get 클래스는 재정의 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널이죠. 파이널 메소드 재정의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재정의 하는 방법 알아야 되는 것 요 3개. 그 다음에 요 프로텍티드는 클론. 여기까지 이제 4개. 4개를 내가 필요로 하면 내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toString은 그렇게 중요한 메소드는 아니에요. 쟤는 주로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건데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디버깅 할 때만 많이 써요. 디버깅 할 때 저는 디버깅 할 때 여전히
이제 printf로 뭔가 순간순간 내가 기대하는 값이 맞게 거기까지 갔는지 보기 위해서 출력해 보는데, 객체를 출력해 볼 때는 이제 요 객체를 printf로 보내요. println 뭐 이런 걸로 보내면은 이 println에서는 객체의 toSw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문자를 콘솔에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의 toSwing 메소드를 제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객체들의 어떤 상태들을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oSwing은 그런 용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equals 메소드는 두 객체가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할 때 사용이 되는 메소드예요. 쟤는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다 제정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비교해야 되는 게 있는 경우에는 저걸 다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equals는 뭘 해주는 거예요? 같냐 틀리냐만 해줘요. 근데 우리가 종종 같냐 틀리냐가 아니라 정렬 같은 걸 해야 돼서 누가 더 어떤 순서상에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냐를 알아보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내가 구현해 가지고 컴페어 툴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어떤 비교와 관련해서는 내 클래스에 저 equals를 제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컴페어 툴을 제정하는 방법,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근데 컴페어 툴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고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객체를 다양하게 비교해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이름 갖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나이 갖고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그럴 때에는 내가 비교하는 그 함수를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시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해시코드는 자료 구조에서 해싱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들이 있어요. 해싱을 맵이나 셋,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 객체를 해시맵이나 해시셋에 키로 저장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객체를 해시맵이나 또 해시셋에 집합이나 맵 자료 구조에 키로 저장하지 않으면은 안 만들어도 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클론 메소드는 객체를 복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인데 얘는 프로텍티드가 아니야.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프로텍티드가 아니야. 자, 얘랑 얘를 하나 비교해 봅시다.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new A를 만들었어요. A1, A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1 equals A2 뭐 이렇게 쓰지 않겠지만 이게 가능하죠. 왜? A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얘의 부모는 이제 없어요. 없으면 뭐가 돼요? 오브젝트가 되죠. 그러면 오브젝트의 equals 메소드가 public 메소드예요. 그러면 당연히 A도 뭘 안 해도 뭘 가져요? equals 메소드를 갖죠. 그래서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되는데 얘가 내가 원하는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제정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거는 돼요? 안 되죠. 클론은 프로텍티드 메소드예요. 그러면 물려는 받는데 접근 권한이 프로텍티드예요. 프로텍티드이면은 이제 내 프로텍티드가 아니라 오브젝트의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소속된 패키지는 내가 소속된 패키지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패키지는 절대 오브젝트, 자바 랭 패키지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패키지예요. 그러면 프로텍트 메소드를 부를 수가 없어요.
클론이 뭔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바로는 못 써요. 왜? 위험해서 그래요. 바로 쓰면은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클론을 쓰고 싶어. 그러면 클론을 퍼블릭으로 재정의하면서 부모에 있는 거를 호출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프로텍티드를 둔 거는 위험해. 왜 위험한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함부로 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고 쓰라는 거고. 알고 쓰기 위해서 프로텍티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로텍티드를 안 만들고 그냥 퍼블릭으로 만드는 순간은 얘가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도 그냥 물려받게 되는 거고 막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쓸 때 문제가 돼.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어? 프로텍트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만약 자식 클래스들이 상속하면서 그 메소드를 이제 밖에서도 호출하도록 만들고 싶으면은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얘는 특별히 프로텍트를 만들었다. 안 만들면 이제 이 오브젝트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능들이 바로 쓰여져요. 이 네 개는 빈 메소드들은 아니에요. 다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요. 구현이 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렇지 않아도 equals를 호출해도 뭔가 어떤 동작을 하고 되겠고 toString을 해도 뭔가 화면에 출력이 돼요. 내가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아도 혹시 출력해 본 사람 있어요? 객체를 내가 그냥 무심결에 시스템 앞 프린트 ln으로 출력해 본 사람 있어요? 출력을 해보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클래스 이름 at 뭐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얘의 주소 정보가 나와요. 주소 정보. 그건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나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내 걸 찍으면서 내 객체가 지금 힙 어느 주소에 있는지는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 우선은 그렇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의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네 개는 다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 리모컨 갖고도 equals toString, 해시코드 그리고 get 클래스는 이제 호출할 수가 있고요. 이 get 클래스는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클래스라는 객체를 줍니다. 근데 이 클래스라는 객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의한 클래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예요. 하나만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써요. 그러면 이 A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정보들, 어떤 멤버 변수가 있고 어떤 메소드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담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스템에서 활용합니다. 근데 내가 이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 객체를 얻어올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실행 시간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동적 언어라 그래요. 실행 시간에 내가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나 이런 함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자바는 요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파이썬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C++는 실행 시간에 내가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없고 만들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는 동적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바와 파이썬은 실행 시간에 내가 얻을 수 있다. 라는